(2023년 7월 3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있는 운동권 그리고 민주당을 좌파 카르텔로 봅니다. 좌파 카르텔. 이제는 이 카르텔 깨야 합니다. 그들은 종북을 평화라 얘기하고 반국가를 민주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충실해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권 카르텔이 뭐겠습니까? 과거 미국에서 시장경제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엔티트러스트법을 만들었죠. 카르텔 등 이 독과점 업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굉장히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반하고 위협하고 또 국가 자체를 한 곳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엔티트러스트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 엔티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문재인은 같은 날 뭐라 그랬느냐? 지난 자유총명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의식한 듯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 라면서 냉전적 사고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 냉전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는 거는 김정은입니다. 그는 냉전적 사고 때문에 핵을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고 천리마 위성을 발사해서 우리를 바짝 긴장시켰었습니다. 그러한 김정은을 상대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냉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문재인이야말로 지극한 청맹관이죠. 선택적 인식을 하는 편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집만 하면서 자기끼리 모여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죠. 후쿠시마 처리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과거로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고 떠드는 그런 게 카르텔입니다. 자기네 이익이 있으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 떠드는 거죠. 문재인은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공산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노태우 정부의 북학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지금 87년 체제를 만든 주인공이죠. 5년짜리 단임 대통령. 그때 노태우 씨는 더 이상 군이 이끌기는 어렵다 라고 했고 정치를 정치인들에 넘겨야 되겠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양김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5.18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해 줬죠. 그러면서 좌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방정책인데 북방정책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인데 이것이 어째서 나온 겁니까? 이 남북기본합의서는요, 이 북한이 핵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한 게 아닙니다. 북한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불가침 합의서인가요? 뭐 그런 것도 채택이 되고 비핵화 선언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도발을 하면서 다 깨버렸죠. 근데 문재인 씨는 이걸 붙잡고 있어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한 거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죠.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였죠. 누구 DJ처럼
북한도 서방 국가와 다 수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발을 불고 다니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이 카르텔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꾸 뭉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오늘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15일까지 만 2주 동안 총파업 투쟁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제로 합니다. 이들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증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라고 양경수는 이야기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2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옵니까? 왜? 그러면서 수능의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그랬습니다. 왜 킬러죠?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민노총입니다. 북한과 내통해서 핵을 가진. 민생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봉급받는 노조원들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민노총은 자기네 이익, 봉급 많이 받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가면서 또 건설 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삥 뜯어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죠. 기생충. 그러니까 카르텔이 되는 거지. 옛날 6.25 끝나고 상위 용사들이 뭐 행패를 부렸다고 보수 조직을 굉장히 비판하는데 건설 노조가 다 현장에서 삥 뜯어왔잖아요. 이런 자들이 15일까지 돌아가면서 파업하고 촛불 집회를 동시다발로 열겠답니다. 진짜 카르텔이죠. 네. 지금 민주당은 아주 웃겨요. 김은경이라고 하는 외국어대학 법대 교수를 혁신위원회를 구성해놨고, 혁신위원회하고 비대위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혁신위원회가 당을 이끌게 해야 되는데, 혁신위원회는 존재감도 없고 이재명이 나와서 여전히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는 이진 건양대 교수, 박성진 광주교대 교수를 더 추가해서 그리고 또 황희 의원을 추가해서 혁신을 이끈다고 하는데 이거 넣어봐야 이재명의 이중대밖에 더 되나. 그런데 이 이재명 씨가 민주당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하는가 하면 그 강릉 지원에서 강원도 쪽 건설노조 중견 간부가 분신 자살했죠. 그때 그와 동양인 그보다 한 끗발 높은 그 지역 건설노조 간부는 지켜보고 신고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현장에 갑자기 불려간 기자들이 당황하고 신고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엔 누가 분신하는 줄 압니까? 뭐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법원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불 끄고. 그래서 도대체 그 동양이라고 하는 그 간부는 뭔 사람이야? 하고 의심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숨진 사람이 양회동 씨죠. 50살이었습니다. 6월 21일 장례식을 서울시 경찰청 앞에서 가졌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그런데 이 장례위원장을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가 맡고요. 이재명 민주당, 정의당 이정미 등등 6개 정당 대표가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민노총과 민주당을 비롯한 기타 야당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해동 씨 죽음을 가지고 그걸 갖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이거랑 괴를 같이 가는 게 누구냐?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양해동 씨의 장지는 모란공원으로 옮겼죠. 이 모란공원에는 얼마 전에 박원순 씨 가족들도 박원순 씨를 이쪽으로 이장을 했죠. 자꾸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들은 자꾸 뭉치면서 국내에서 윤석열로 대표되는 보수 애국 세력을 적으로 보는 지극히 냉전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국내 정치로 말할 때의 냉전적인 사고. 타도해야 할 대상을 김정은이나 북한으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로 보지 않고 보수 세력인 윤석열로 보는. 네. 그런데 문재인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빠진 사람이 많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 친구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큰 착각입니다. 제가 2010년쯤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을 때 쓴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이 경착륙, 연착륙에 대한 거였어요. 1990년, 91년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고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했죠. 남북기본합의서도 만들고 북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막상 하니까 그때 뜻밖의 얘기 나온 게 북한이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 소련이 무너지거나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진 거는 혁명, 민주혁명에 의한 건데 그렇게 무너지는 게 좋지 않다. 이상하게 그때 좌파들이 그 논리를 퍼뜨렸어요. 그렇게 해 국가가 무너지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북한이 스무스하게 우리 품에 싹 안기듯이 들어와야 된다. 즉 북한이 김정은이, 그때는 김정일이지, 나 한국하고 같이 하나가 될래 이렇게 들어놓은 거. 예멘식 통일.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이 정치가 뭐고 권력이 뭔지가 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착륙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한을 경제를 키워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DJ 5년 지나면서 또 그 앞에 YS 5년 지나면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연착륙이 우리한테도 충격이 적으니까 좋다고 봤는데 그거는 꿈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착륙, 경착륙 석사학위 논문밖에 안 되지만은 경착륙은 허위다라는 쪽으로 썼었는데 아직도 북한을 연착륙시켜서 우리랑 짝짝꿍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무슨 연애하는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쪽은 전혀 그럴 뜻이 없고 흉기, 핵을 들고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현실을 못 보는 거를 자기 탓을 자기 잘못이라고 안 하고 남 탓합니다. 냉전적 사고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해서 팩트를 많이 봐서 그런지 상당히 쿨하게 보는 것 같아요. 카르텔을 깨야 된다 그랬습니다. 좌파 카르텔을 깨야죠. 기업들의 카르텔도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것도 금권 정치로 가니까 깨긴 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념에 있어서 이 반국가 단체, 반정부 단체들이 특히 정당을 하는 자들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하지 못하고 평화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게 평화래요. 항복이지. 반국가를 반국가라고 하지 않고 민주라고 합니다. 반국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민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들어진 민주주의를 갖고 좌파들이 자기 세상 만들고 있어요. 니네 맘대로 놀라고 민주화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언론을 열어준 거지 너 같은 빨갱이들이 나오라서 설쳐서 떠들라고 한 게 아니거든. 저렇게 민주당 뭐 다 모여갖고 카르텔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민주주의 해준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카르텔은 잡습니다. 자, 이제는 윤 대통령이 확실히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것 같은데 민노총, 민주당, 좌파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깨야 합니다. 혁신위원회 만들어 놓고도 운영도 못하는 이재명은 거의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